안녕하세요. 알버트입니다. 먼저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클래식 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일단 오늘 좀 거창한 주제이긴 하지만 과연 이 클래식 패션의 미래가 어떨지, 그리고 다시금 이 클래식 패션이라는 게 유행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패션을 되게 좋아하고, 이런 클래식한 수트들, 뭐 이런 타이들, 이런 안경 같은 클래식한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지금처럼 완전 풀 이탈리안 스타일로 입는 것도 좋아하지만, 이런 것들을 아메카지 스타일, 뭐 청바지나 부츠나 가죽 같은 아이템이랑 섞어 입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클래식 패션에 대한 애착이 있고, 이게 다시금 좀 유행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섞여 있는 저의 의견이니 좀 편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클래식 패션이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유행이 됐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, 사실 뭐 저희 아버지 세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패션에 크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때는 사실 좀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그냥 직장에서 입기 위한 되게 포멀한 수트들, 그래서 흔히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뭐 파크랜드나 캠브리지 멤버스, 마에스트로 이런 브랜드들을 그냥 사서 입고 출퇴근하는 그런 목적으로 옷을 소비하던 그런 시절이었죠. 그러다가 이제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공감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, 한 2010년대쯤에 클래식 대유행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그 더 사토리얼리스트라는 해외에 되게 유명한 스트리트 포토그래퍼가 있는데, 그분이 뭐 밀라노, 파리 이런 패션 위크를 다니면서 클래식한 룩을 굉장히 멋있게 입는 그런 룩들을 막 찍기 시작하고, 그런 룩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룩들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 뭐 닉 우스터 같은 그런 형님들이 되게 멋있게 수트를 입는 사진들을 보고, 우리나라 남성들도 그런 로망을 갖고 그런 룩을 구사하기 그런 시작한 시기가 이제 한 2010년쯤이었습니다. 근데 마침 또 그 무렵에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지던 시기이기도 하고, 막 이런 가로수길 같이 패션 매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시기, 그런 매장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이런 클래식한 뭐 수트 브랜드들,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, 이런 브랜드들이 막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목도 높아지고 그런 공급을 받쳐주면서 이때 좀 클래식 붐이 일어났던 것 같고, 그때 생각해보면은 뭐 스트릿퍼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스트릿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블로그나 웹진을 보면은 되게 멋있게 수트를 입고 완전 풀 이탈리안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때 좀 잘 됐던 샵들이 지금도 정말 성황리에 영업을 잘 하고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 마켓 같은 곳이 있고, 그곳의 수장이신 한태민 대표님께서도 이 클래식 시장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죠.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마켓도 있고, 구두 쪽은 유니페어도 있고, 그러면서 막 클래식 패션이 잘 되다가 그 무렵에 또 해외에서 유학하고 들어오신 테일러분들도 막 샵을 차리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샵 중에 하나인 뭐 사르토리아 준 같은 되게 이탈리아에서 테일러링을 배우고 그걸 굉장히 한국인들의 체형에 잘 맞게끔 옷을 만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, 저는 이게 모든 것들이 좀 잘 만나서 클래식 대유행이 그 2010년 그 연도쯤에 확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클래식을 남성분들이 막 입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은 클래식을 많이 안 입는데, 그 사이에 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스트릿 웨어, 그리고 캐주얼 웨어의 대유행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불편한 수트보다는 뭐 슈프림이라든지 해외 래퍼들이 입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남자분들도 느끼기에 클래식은 너무 올드하다, 너무 약간 뭔가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다,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그쪽으로 많이 유행이 이동을 했고 소비력이 이동을 하면서, 그런 유행들이 지속되다가 또 이제 2020년쯤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외출도 안 하고 출퇴근도 안 하고 재택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,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그 코로나 임팩트로 인해서 더 편하게 입는 애슬레저 같은 그런 유행들이 오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클래식이 설 자리는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수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그냥 정말 그 시대부터 수트를 좋아해 왔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거나, 혹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수트를 좀 입어야 되는, 지금은 거의 뭐 금융권이나 변호사분들 정도가 있죠. 그 정도 외에는 전부 다 조금 더 편한 옷들, 그리고 캐주얼한 옷들을 입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처럼 지금 이 정도로 입고 다니는 순간 굉장히 너무 차려입었다라는 피드백을 듣기 쉽습니다. 사실 저마저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이제 지인들 결혼식 때 좀 그래도 드레스업 해주는 상황 때만 이렇게 입지, 저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수트에 타이까지 멜 일은
거의 손에 꼽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트를 입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색한 행위가 되었고,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입고 만약에 월요일 날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저한테 뭐 어디 가세요? 뭐 오늘 뭐 중요한 약속 있으세요?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특수한 이벤트에만 입는 옷이 수트가 돼버린 거죠. 게다가 이제 심지어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이런 좀 드레스업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트를 입지 않는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도 요즘에 결혼식을 가다 보면은 한 60, 70% 정도는 정장을 안 입고 오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그냥 편하게 카라티에 면바지 입고 오시는 것 같고, 가을, 겨울에도 그냥 니트에다가 좀 깔끔한 바지에 뭐 로퍼 정도 신고 오면은 충분히 차려입었다라는 느낌을 받고, 오히려 제가 이런 식으로 입고 결혼식을 가면은 되려 뭐 친구분들이 야, 너가 신랑보다 더 차려입은 것 같아라는 뭐 약간 장난 반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수트를 입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, 근데 또 워낙 수트 애호가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이런 옷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, 다시금 사람들이 이거를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,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솔직히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저 또한 이런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 혹은 클래식을 업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인정하시는 바예요. 다시 그 2010년대만큼 혹은 예전처럼 수트의 유행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인데, 저는 그럼에도 클래식의 미래가 좀 밝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클래식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되게 거시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되게 고령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. 뭐 실제로 지금도 이미 고령 사회고 저출산이기도 하고,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옷을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아요. 결국은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또 소비 수준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의식주 중에 의회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당연히 올라갈 거고, 근데 한 50대 정도가 넘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그때까지도 슈프림을 입는다? 혹은 그때도 막 굉장히 풀 아메카지로 말가죽 자켓에 부츠를 입는다? 쉽지 않아요.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 보이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한 50대 넘어가는 형님들을 보면은 이런 클래식한 스타일들을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이 클래식을 조금 편안하게 푸는 브랜드들이 백화점의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고령화가 될수록 남성분들의 취향이 좀 더 클래식 쪽으로 갈 것 같고, 이제 이분들이 또 수명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뭐 50살부터 뭐 한 80살, 90살까지 계속 이런 클래식한 옷들, 근데 그 안에 조금 편안한 옷들을 찾게 되다 보니 클래식이 다시금 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남성분들이 수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제 겉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고 수트를 어떻게 잘 입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, 많은 남성분들 공감하실 건데 뭐 킹스맨이라든지 007 같은 영화에서 뭐 제임스 본드나 혹은 콜린 퍼스가 쫙 뭐 더블 베스트 수트든 이렇게 멋있는 수트를 입고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본인도 입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로망도 굉장히 강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이런 클래식한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뭐 수트, 빨 이런 얘기들도 있고, 저도 이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이 아닌 제 아내랑 같이 운영하는 라규 파스타라는 채널에서 수트 관련된 컨텐츠들을 꽤 많이 다뤘었는데, 그때마다 생각보다 남성분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. 저는 과연 이런 컨텐츠들이 좀 터질까?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제가 어떤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수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뭐 진입 장벽이라든지 혹은 이걸 입을 수 있는 그런 오케이전이 많이 없다 보니 이게 좀 눌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점점 더 저는 그 스트릿웨어랑 명품 쪽 트렌드에서 지금은 좀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에 되게 아메카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실제로 아메카지 샵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남성분들이 이제 브랜드가 막 드러나는 그런 옷보다도 메이킹이 잘 돼 있고 좋은 소재를 쓰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의류 시장도 성숙해지는 거죠. 근데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저는 클래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클래식도 뭐 제가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이 수트가 무슨 브랜드인지 알기 어렵고 로고도 없으니까요. 근데 굉장히 좋은 소재로 옷을 만들고, 또 저는 아메카지 이상으로 막 손바느질이라든지 뭐 그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옷이다 보니까 이 장르도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충분히 깊게 빠져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이 세 가지 잠재력은 굉장히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안 터지는 거에 대한 이유는 저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트를 위아래로 입고 셔츠까지 입고 타이까지 매는 것, 딱 이거만 클래식 룩이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저거 한번 입어볼까 하다가도 도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저도 그래요. 만약에 이렇게만 입는 게 클래식 패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시작을 안 하고 도전을 안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너무 과하잖아요. 이걸 입고 갈 곳도 없고 뭐 진짜 차려입는 자리인 뭐 소개팅 같은 데 나간다 해도 이렇게 입고 오면은 상대 여성분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.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드레스업하는 느낌이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좀 일상적인 룩이랑 잘 믹스 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룩들을 보여주는 뭐 인플루언서든 연예인이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클래식 시장이 다시금 좀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뭐 셋업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입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청바지에다가 그냥 카라티에 그 위에 좀 이런 굉장히 좋은 이탈리안 메이드 자켓을 입는다거나 혹은 뭐 굉장히 좋은 이탈리안 니트에다가 그 위에 가죽 자켓을 입는다거나 뭔가 이런 클래식한 요소들을 캐주얼한 옷들이랑 같이 섞어서 입을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이 시장에서도 이런 아이템들을 소비할 사람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그런 옷들을 입다 보면은 뭐 결국엔 이런 수트까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그냥 편한 룩에서 바로 수트로 점프해버리는 순간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보면은 그 지드래곤 님도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많이 섞어서 입잖아요. 원래 지드래곤 님도 젊었을 때는 엄청 스트릿웨어라든지 뭐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펑크스러운 옷들을 많이 입었다면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GD도 보면 뭐 블레이저라든지 셋업 수트라든지 클래식한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많이 입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소비자들, 남성분들은 저렇게 좀 편안하게도 수트를 스타일링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씩 그런 아이템들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요즘에 또 제가 되게 즐겨보고 있는 유튜버이신 조던 훈 님이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. 이런 30대 초중반에 좀 젊고 잘생기고 몸도 좋은 분이 클래식 웨어를 입고 이것들을 일상 속에서 소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도 또 클래식들을 접하고 싶다,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는데 사실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클래식이 한번 확 붐이 왔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좀 편안하고 스트릿스럽고 미니멀한 룩들로 넘어가면서 클래식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현실이지만 잠재력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그게 좀 잠재력이 터져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클래식 웨어를 좀 캐주얼하게 일상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룩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혹은 연예인들이 늘어나야 남성분들도 다시금 이 장르를 소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이 남성분들의 머릿속에 이 클래식 스타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좀 너무 과하고 마치 그 이태리 남자의 진한 향기가 나는 그런 스타일로만 정의가 되다 보니까 뭔가 로망은 있더라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 킹스맨 같은 영화들도 나와주면은 또 다시금 클래식이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클래식 패션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패션 전반을 되게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장르를 남성분들이 더 많이 소비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이 채널을 시작했고요. 저도 클래식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카지 룩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두 개를 섞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또한 그런 룩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시장이 다시 돌아오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긴 영상이고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영상이어서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부탁드리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